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 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예, 드디어 수학능력 시험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험생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은 수고 많은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어제 고3 수험생들이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읽어봤습니다. 네. 강동석 아나운서,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뭘까요? 글쎄요. 제가 그때를 생각해보면 오늘 빨리 수능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만 있지만 하지만 수능 끝나고 놀 수 있는 여윳돈 현금 아닐까요? 예, 우리 강동석 아나운서 맞자 수능 시험 문제 얼마 안 되셨죠?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예, 현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요, 제가 사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조금 놀란 게, 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참 눈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학생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요, 노트북, 태블릿 PC였고요. 네. 여학생들은 그냥 지갑도 아니고 명품 지갑이 갖고 싶다고 합니다. 노트북이나 명품 지갑이요? 예. 저도 없는 선물을 수능 다시 봐야겠는데요. 예. 어쨌거나 부모님 허리 휘겠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 네. 부모님들이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주고 싶은 선물도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네.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장, 구두, 책 등이 나왔습니다. 엄마와 딸, 아들이 생각하는 선물이 이렇게 다르네요. 그러네요. 예. 명품 지갑도 정장, 구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가장 떨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 내일 떨지 말고 시험 잘 보시고요. 예. 재수생, 삼수생도 화이팅입니다. 예. 종목킥 서비스 출발해볼게요. 그리고요, 고지 하나 더 해드릴게요. 내일은요, 수학능력 시험일이어서 증권시장 역시 1시간 늦게 출발을 합니다. 네.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때문에 종목 킥 서비스도 11시가 아닌 12시에 시작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간단하게 시황부터 좀 봐드릴게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막을 올렸죠. 미국 증시가 랠리를 보이면서 오늘장 플러스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별다른 호재는 없었지만 대선 이후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하락 반전이 된 상태고요. 어제보다 4포인트 정도 빠진 1924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수급 상황을 보면 외국인 투신 연기금 쪽에서는 돈이 좀 들어오는데 내일 네. 옵션 만기를 앞두고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 다소 좀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업종별로는 혼조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엇갈리는데 현대차, 기아차 오늘도 반등이 나와요. 네. 외국계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반면에 한국전력이 원전 중단에다가 사장이 사의까지 표명하면서 급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7거래일째 오릅니다. 516선에서 8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환율은 오늘 1990원선이 깨졌네요. 1087원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3원 40전 급락이 나오고 예. 있는데요. 종목킥 서비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인데요. 013-3366-0110번.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또 관심 있는 종목, 매도하실 종목도 상관없고요. 예.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저희와 함께 통화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노하우까지 함께 챙기실 수 있고요. KT 올레 IPTV를 통해서 서울경제TV, 특히 종목킥 서비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른 채널 보지 마시고 종목킥 서비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요, 종목 퀵 서비스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저도요. 예, 10월의 별점왕과 10월에 네. 2위를 기록하신 분, 그리고 또 9월의 별점왕이셨던 두 분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소개를 네. 해드릴게요.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또 JB스탁의 박소영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박수영 연구원님, 네. 네, 드디어 정태근 팀장님을 제치시고 10월의 별점 왕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네. 소감 한 말씀. 오늘 머리도 산뜻하게 자르고 오셨어요. 네. 좀 어울리나요? 잘 너무 어울려요. 잘 아,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겨울인데 제가 이렇게 싹둑 잘라서 이제 목이 좀 춥지 않을까 걱정이 예. 되긴 하는데, 별점왕으로 이제 당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정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 네. 그만큼 또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좋은 정보와 또 이제 신속한 정보, 그리고 이제 제때 투자 정보를 좀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거고요. 다음 달에 저는 또 이제 정태근 팀장님을 또 한번 네. 두 분 네, 견제하시네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패자의 변은 워낙에 많이 들어서 오늘 또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위신 거 보니까 예. 대단하시죠? 대단하시죠. 예,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정말 친해 보이세요. 예, 이번 달에는요, 네. 두 분이 같이 동점 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예, 좋은 그럼 우리 생각. 넷 다 가슴에 별 달고 진행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도 역시요, 종목 킥 서비스 바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첫 네.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이녹스요. 이녹스요. 얼마에 몇 네. 퍼센트 사셨습니까? 22,100원에 샀는데 영 올르더랐네요, 이거. 22,100원에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어요? 20%요. 20%요. 네. 언제 사신 거예요? 좀 됐어요. 몇 달 되셨어요? 몇 달은 안 됐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한 달은 넘었을 것 같아요. 아, 한달 정도 되신 것 그러세요? 같고요. 예. 오늘 거래되는 가격대를 보니까 2만 원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녹스 가장 궁금한 점 어떤 게 있으세요? 아니, 이 가격에 네. 언제나 올라나, 그참은 아. 더 내려갈 건가, 매수를 해야 되나, 갖고 가야 되나. 추가 매수 생각도 네. 있으신 거네요. 네네. 너무, 이거, 괜찮다고 해서, 네. 테레비 보고서 사놨는데, 예. 계속 내려가니까, 이거 그냥 팔고 딴 종목으로 가야 될란가 예. 해서, 근데 계속 올라가도 않고 내려가니까. 지금 자리 예.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또 지금 네, 팔아야 되는 건지, 네네. 또 매수가 올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이 오를 수 궁금하시죠? 있는가, 그것 좀 예, 봐주세요. 오른다면 목표가도 궁금하시고요. 예, 그렇죠. 잠시 뒤에 정태근 팀장님 연결해 드릴 텐데요. 다른 네네. 유기농 전문위원단은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결과부터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다른 유기농 전문위원의 의견을 저희가 좀 추합을 해봤는데요. 네네. 5분이 보유, 그냥 들고 가도 된다 하셨고요. 한 분만이 지금 자리에서 분할로 매도하자입니다. 다소 긍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 같거든요. 정태근 팀장님 얘기 네. 좀 나눠보세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저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약간은 조금 부정적인 좀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대비를 좀 해야 조금은 걱정이 되는 자리라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자, 이녹스 뭐 어떤 회사인지는 뭐 잘 아실 겁니다. 그 FPCB 소재 업체잖아요. 네. 그쵸. 근데, 자, 이 회사, 제가 화면을 좀 같이 조금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FPCB, 그 화면에 지금 같이 지금 보실 부분이 FPCB라는 그 인쇄로 기판입니다. 인쇄로 기판인데, 이 회사가 그 화면에 나오는 이 인쇄로 기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인쇄로 기판에 그 표면을 덮는 그 코팅 필름 있죠. 네네. 그거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 쪽으로 현재 계속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뭐 얘기 나오고, 뭐 스마트폰 얘기 나오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자, 잘 보세요. 지금 그 스마트폰 계속해서 많이 팔리죠. 지금 갤럭시 S3도 3천만 대 넘게 팔렸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갤럭시 노트 2도 뭐 300만 대 넘게 팔렸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얘기 나온 그 얘기도 중요한데, 지금 더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뭐 때문에 올라간지가 더 중요하겠지요. 지금까지 올라왔을 때. 네. 근데 이게 딴 게 없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FPC에 대한 필름 소재 그걸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올해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분기 실적이 아니라 올해 실적이 차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실적 때문에 올라갔겠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요 종목이 부각이 언제 됐냐면 이게 올해 1월 달에 뭐 부각이 됐습니다. 그 시작은 예. 올해 1월 달에 부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올해 1월 달이 아니라 그 작년 1월 달이요. 작년 10월 달에 이게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현재 그 8,500원에서 지금 현재 24,000원까지 한 3배 정도 가까이 현재 올라간 상황이라는 거죠. 자, 네. 화면에 좀 표시해 드릴게요. 언제 이게 부각이 됐었냐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에 삼성전자 반도체 얘기 나오게 되면서 스마트폰 그때 갤럭시 S2 얘기 나왔죠. 그러면서 FPCB라든지 그리고 뭡니까 터치 패널 그리고 여타 뭐 카메라 모듈 부각되면서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적 나오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삼성전자 애플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또 같이 봐야 될 회사가 어느 회사냐면 인터플렉스라는 회사를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인터플렉스가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들 뭐 BH라든지 플렉스컴이 중간에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갔던 이유가 애플 쪽에도 납품을 하기 때문에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인터플렉스가 지금 현재 76,000원 고점을 찍고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조정받고 있죠. 왜 같이 봐야 되냐면 이녹스도 삼성전자 애플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플렉스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애플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플렉스에서 만든 FPCB 위에다가 이녹스가 코팅 필름을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 애플에서 FPCB 기판하고 필름을 받아서 요거를 접착하는 업무를 삼성전자 애플에서 하신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터플렉스가 만약에 꺾이게 된다면은 이녹스도 꺾일 가능성이 크겠지요. 어떻게 본다면은.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 향후에 인터플렉스가 주가가 꺾인다든지 그리고 지금 차상 세대 실적에 대한 부분 선반영이 먼저 됐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선반영이 되면서 일단은 주가가 제가 보기엔 좀 조정기에 들어갔다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반등을 주게 된다면은 위쪽으로 21,000원 돌파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다음 주 물론 AS를 해드리겠지만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크게 보더라도 18,000원 이탈하기 18,000원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41선 위쪽으로 올라타지 못한다면은 제가 보기엔 손절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아니고요. 예, 일단 추가 매수는 조금 반대 의견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상승 구간 속에서 만약에 눌림목을 보인다면은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추세가 약간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선절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많이 드리더라도 제가 보기엔 18,000원 요렇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제가 AS 해드리겠지만은 네. 18,000원을 만약에 지켜주게 된다면 지켜주면서 21,000원을 돌파를 한다면은 보유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화면 보시는 그대로 추세가 지금 단계적으로 어쨌든 아래쪽이지 않습니까? 21선 저항받으면서 미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기에는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8,000원 지켜준지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예. 드는데요. 실적 모멘텀, 이거 예. 손절을 해야 되나? 손절가를 갖고 가야 18,000원을 주셨어요.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할 거거든요. 네네. 그때 18,000원 이탈이 됐다면 뭐 물론 손절을 하라는 말씀이시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아, 다시 보자. 예. 네. 일단은 다음 목표가를 주에- 21,000원 정도는 주셨거든요. 그것도 21,000원 까지 기억하시고요. 올라갈 거다. 예. 그러니까 손절가는 18,000원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1,000원만 좀 제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시청자님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네. 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연결 네. 이녹스 역시 받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그 설명은 언제도 명쾌합니다. 예. 많은 분들의 사랑받는 이유겠죠. 예, 이렇게 상담 받으시고요. 네. 정말 고맙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 아시죠? 013-3366-011번 정태근 팀장님 이름 적으시고요. 별표 네. 모양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이번엔 10월의 별점왕 박성현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76,962원, 비중이 45%고요. 50%는 현금이라 하시는데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갈 수 있을지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예. 네, 어쨌든 지금 수익권이신 거에 먼저 축하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엔터산업이랑 YG를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엔터산업 같은 경우는 경기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업종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YG 엔터테인먼트가 이렇게 많이 주가가 상승한 이유로는 이제 싸이 효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러고서 좀 단기간에 좀 급등한 만큼 최근 좀 급락을 보이다가 좀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이렇게 조금 윗꼬리를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제가 가격대와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궁금해하실 어닝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에도 그만큼 반영이 된 것 같고 가치 투자자 이제 아주 대가인 기관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사업 모으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매도 시점이랑 매도 가격을 좀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매도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기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그 정도 실적 발표 좀 전에 그 전에 좀 팔도록 말씀을 좀 드리고 1월 23일 정도에 지금 보호예수 물량이 좀 풀릴 예정이에요. 지금 양현석 그 대표와 이제 그 특수 관계자들이 지금 물량 갖고 있는 게 이제 좀 팔 수 있다라고 보호 예수 물량이 좀 풀릴 예정인데 그게 23일이에요. 그 날짜를 좀 기억하시고 그 이전에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시자면 그때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가격대를 조금 선정을 해드리자면은 뭐 그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72,000원 선에서는 지금 여기를 좀 지지받는 거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네. 부분 좀 유의하시고 목표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달 안에 한번 정리하시고 다시 좀 재진입해도 무리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만큼까지 갈진 모르겠지만 목표가를 9만 원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11월 23일 보호예수 물량이
풀릴 예정이니까 목표가 9만 원에 손절가 7만 2천 원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YG 엔터테인먼트였고요. 예. 이번에 볼 종목 KT인데요. 하반기 들어서 KT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갑니다. 네. KT를 기관이 계속 사주고 있던데요. 오늘 거래되는 가격은 37,800원대고요. 이분이 문의하신 가격이 36,700원입니다. KT를 36,700원에 30% 들고 계신데요. 목표가 알고 싶다고요? 네. 일단 조금 고민스러운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거는 차트를 좀 바로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KT가 SK텔레콤 LG U+에 비해서 실적이 좀 잘 나왔는데, 자, 화면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 기관 수급은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가격대로 보게 된다면 주봉 차트인데 가격대로 보게 된다면 38,000원짜리예요. 근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게 작년에 배당락을 맞고 급락이 났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배당을 보고 들어갔던 투자자들이었던 손절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이 꼬리를 달게 되면서 추가 상승이 현재 제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셔야 될 부분은 자, 연말에 배당이나 어떤 5% 넘는 어떤 배당의 매력이 얼마만큼 효과가 발생할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배당량 효과에 대해서 기간 매수가 얼마만큼 이어질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자, 화면을 보시면은 자, 이 초록색 선이 기관의 수급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키포인트가 뭘까요? 마지막으로 기관 수급이겠죠. 자, 기관 수급 보면서 요거는 38,000원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배당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예. 아니라 지금 부분에서 기관 매수가 끊기게 된다면은 38,000원 물론 돌파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관 수급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기관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38,000원 돌파를 하면은 추가적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HTS를 사용하실 수 있으시죠? 투자자별 매매 동향, 기관이 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KT 함께 보시면서 이 종목 38,000원 선 돌파하는지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문자는 이하나하나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예.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다날입니다. 이분께서는 13,900원 다소 높은 가격에 사셨는데요. 비중이 40%고요. 예. 고민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손절가, 목표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제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결제주로 이제 많이 최근 또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데요. 또 이제 스마트폰에서 전자결제가 좀 가능하고 또 이제 다날 같은 경우는 미국에 특허를 또 냈다는 소식에 같이 좀 호재를 같이 받고 있는데 전자결제주가 최근 한번 크게 오르고 다시 좀 조정을 받아 다시 상승하는 초입 구간으로 지금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높으신 것 같지만 우선 홀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차트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쪽 보시면은 손절가는 한 11,000원 후반대, 그러니까 12,000원 초반대에서 11,000원 후반대로 좀 짧게 보세요. 왜냐하면은 단가가 좀 높으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좀 깬다면 조금 이제 손절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전자결제주가 갈 길은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실 수가 있다면은 16,000원 선까지 좀 여유롭게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날 우선적으로 홀딩 전략, 손절가 12,000원 초반, 목표가 16,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예. 자, 이제 바로 또 이어서 문자 예. 종목 볼게요. 삼양 옵틱스가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삼양 옵틱스를 819원에 60%를 갖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를 또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일단은 추가 매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종목이 전체적 그 주가를 보면은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데 예. 이게 3분기 때 실적이 그래도 그 전년 동기에 좀 잘 나왔거든요. 근데 내용을 뜯어보면 그 어떤 부분이냐면 그 교환 렌즈 그러니까 카메라 그러니까 스마트폰 카메라가 아니고 실적으로 잘 아시는 그 실상에 쓰는 사진기 카메라 그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교환 렌즈 실적이 증가하면서 좀 실적이 개선된데 거기에 대한 영향을 이제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거는 순수하게 어떻게 본다면 전기차 테마 그거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자,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상패 한번 될 뻔했던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주가 좀 많이 빠지고 지금 현재 750원 정도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조금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자,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한 번씩 튈 때마다 이렇게 거래량이 아주 돌발이 되면서 한 번씩 세력들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반등을 줄 때 거래량이 조금 튀면서
조금 위쪽으로 조금 테스트를 해보는 것 같아요. 매도 물량이 다 나왔는지 아니면 더 있는지. 그래서 그래서 이런 현상이 조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이런 현상이 조금 발생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도 보시면 마찬가지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틀째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본 일단은 전기차보다는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도 물타기 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어쨌든 900원을 돌파를 이제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은 800원, 750원 라인에서 지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본인의 매수 가격보다 아래쪽인 800원에서 750원 정도 가격이 내리고 된다면은 추가 매수 뭐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부분이 추세적으로는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단기적인 기술적 매매만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750원에서 800원 정도 한번 추가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삼양 옵틱스 봤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예. 84,100원의 비중이 10%인데요. 오늘 수익권이시네요. 4% 급등이 나고 있고요. 네, 오늘 다 수익권이신 분들이 많아서 네. 기분이 네, 좋아요. 네, 예. 설명해드리기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예. 한국가스공사 하면 이제 셰일가스 쪽으로 수혜를 좀 많이 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에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였는데요. 우선 오늘 지금 미국 대선이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될 거라는 이제 좀 그쪽으로 좀 슬슬 많이 쏠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한국가스공사, 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롬니와 오바마 대통령의 수혜주를 지금 많이 찾고 있는데 예. 지금 오바마 쪽으로 기울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종목들이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바마가 중요시하는 거는 이제 큰 정부라는 것도 중요시하지만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든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이제 공약을 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종목들 또한 조금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예. 그나마 그 셰일가스 쪽으로 이제 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셰일가스 그 테마로 좀 많이 이제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수익권이시지만 조금 더 홀딩을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시냐면 지금 기관이 7만 원 선부터 계속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기간보다 조금 높은 단가시라서 저는 조금 좀 리스크 관리는 어쨌든 좀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88,000원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부분이냐면은 월봉 보시면은 그 정도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아직 올 연말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 수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으므로 네. 88,000원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85,000원 선에서 한 번 끊으실 수 있다면 끊어가시는 전략도 어떠실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85,000원 선에서 어느 정도 수익 확보하시고요. 또 목표가 88,000원까지 꼭 도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박수영 연구원님, 네. 10월의 별점왕이셔서 저희가 별을 달아드렸는데요. 네. 너무 아래쪽에 달으셔서 화면에 하나도 안 나가서 속상하네요. 다음에 이렇게 머리에다 좀 달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 까먹으실까봐 네. 10월의 별점왕 앉아 계십니다. 네. 박수영 연구원님 상담 받아봤고요. 네. 이번에 또 문자 보겠습니다. 현진 소재가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네. 현진 소재 8,700원에 25%시네요. 네. 예. 현진 소재 풍력 테마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오바마가 이제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러면은 예. 오바마가 신재생 에너지 얘기가 나올 건데 그러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얘기가 조금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그게 나온다고 해서 그 현진 소재가 얼마만큼 올라갈지 그거를 좀 도리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화면 좀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잘 보세요. 화면을 좀 같이 보면은 이게 최근에 와서 조금 반짝반짝 튀었던 자리가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인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일본 풍력 시장 얘기 나왔죠. 풍력 시장을 확대하면서 경기 부양하니까 얘기 나왔는데 풍력 테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등이 제한적이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풍력 테마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회사는 실적이라는 겁니다. 예. 자, 이 회사 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적을 좀 보게 된다면은, 자, 2011년도 214억,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214억인데 올해 127억이에요, 예상이. 실적 안 나오죠. 그럼 이 회사, 제가 보기엔 올라가기 힘들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 녹산공단 제가 부산 고향에서 잘 아는데, 거기 네. 오리엔탈 전공이라는 풍력 쪽 조선기자재하다가 풍력조하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제가 옛날에 그쪽에 갔을 때 상당히 회사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예. 풍력 때문에 결국은 자빠졌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자빠질 때 표현 써서 죄송한데, 하여튼 없어졌으면 없어졌는데, 현진사도 지금은 제가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회사는 괜찮아요. 근데 풍력 쪽에 너무 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8,700원 조금 아쉬울
조금 매수 가격 대비해서 손실이 큰데 오바마가 됐을 때 풍력 테마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반짝 반등을 준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8,500원, 8,000원에서 8,500원 정도에서 일단은 빠져나오는 게 좀 낫지 않겠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 목표가는 8,500원 정도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팔지는 마시고요. 네. 향후의 추이를 좀 지켜봐 주십시오. 예, 이번엔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예, 전화 연결해 네,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결이 욕도 많이 되셨어요. 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과전인데요. 네, 현대건설 예, 예. 72,200원 매수가는 네, 72,200원의 비중은 얼마큼 달고 계세요? 100%예요. 100%요. 추가 매수를 몇 번 하셨어요? 전에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예. 전에 타방송에서 어떤 전문가님이 어떤 걸 추천해줘가지고 그걸 샀더니 2달 만에 한 45%가 오르더라고요. 오, 예. 그러다가 이제 그걸 매도하고서 얼마 있다가 또 한 달인가 있다가 그 전문가님이 또 이 타방송에서 보니까 이 현대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네. 물리셨군요. 그런데 이제 9월 19일 날 샀어요. 아, 예. 근데 한 번도 그 가격을 오르질 않고 계속 떨어져서 네. 예.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것은 이쯤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 예. 아니면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런지 네, 아니면 중장기로 가도 되는지 네. 이게 궁금해요. 시간적인 전에- 여유는 좀 있으세요? 예, 여유 자금을 했어요. 아, 예. 네, 조금도 알겠습니다. 조급하진 않고요. 아, 네. 예. 느긋이 기다릴 수도 있어요. 네, 예, 또 그전에 수익을 알겠습니다. 보셨기 때문에 좀 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먼저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보실게요. 예. 네, 함께 보시면요. 단기 보유 의견 한 분 주셨고 매도 의견 두 분, 비중 축소 한 분 의견 주셨습니다. 보유 의견 두 분은 좀 다소 열세인데요. 박소영 연구원님, 현대건설을 100% 담으셨고 72,200원인데요. 일전에 수익을 보셨고요.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투자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우선 수익을 보셨는데 다시 또 좋은 기억, 추억과 안고서 들어가셨는데 지금은 그분이 조금 합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네, 좀 아쉬운 구간에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좀 현대건설 좀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경기에 민감주인 건 아시죠? 예. 네, 그래서 환율이나 뭐 글로벌 경기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그 비중, 내가 투자할 때 어느 정도 비중을 들어가느냐가 되게 관건으로 좀 보고 있어요. 조선업, 건설업을 좀 대표적으로. 근데 지금 예. 비중이 좀 크셔서 저는 수익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예. 우선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가 계속 지연이 되면서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좀 보고 있으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대형 건설주잖아요. 5대 건설 중에 좀 하나 종목인데 특히나 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가 좀 좋은 편이에요. 경쟁사에 비해서. 그래서 이 종목을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는 되게 잘 고르셨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지금 계속 해외 수주 대형 건설사를 좀 중점으로 봐야 되는 게 해외 수주를 얼만큼 하고 있느냐. 근데 이제 건설업종 자체가 2010년 이후로는 계속해서 해외 수주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점점. 그러다 네. 보니까 2010년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디가 바닥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지금 좋은 얘기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기대 희망에 대한 얘기는 중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건설업종이 많이 좀 진입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중동뿐만 아니라 그 해외 쪽으로도 다른 중남미나 아프리카 쪽으로도 계속 해외 수주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은 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4분기 실적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현대건설에서 자회사로 현대엔지니어링을 좀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현대건설이랑 현대엔지니어링이랑 같이 힘을 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내가면서 지금 수주를 좀 해오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구간이 지금 오늘 현재가로 65,000원인데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바로 올라가면 좋으실 텐데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그냥 홀딩을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지금 이 65,000원 부분에서는 지금 두 번 지금 계속 밀리는 이쪽에서 한번 밀렸고 이쪽에서 한번 밀렸고 그 전에도 한번 밀린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밀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64,000원 선에서는 조금 30% 정도 비중을 축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 조정을 끝까지 받고 제가 보기에는 전저점 55,000원 선까지는 깨진 않을 것 같은데 한 6만 원 선까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네. 이때 다시 한번 조금 그 비중 축소했던 30% 부분 있잖아요. 아, 예. 그 부분을 다시 요때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나오시는 전략이 어떠실까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일주일 정도 지켜본 다음에 제가 다음 주 목표가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시청자님, 예. 잘 들으셨죠? 예. 이렇게 적어 그럼요. 두시면요. 아주 고맙고 잘 들었어요. 네. 저는 예. 뭐 현대하고는 인연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옛날 젊어서 저 중동 쪽에서 현대 일도 많이 아, 했고. 그러셨어요? 아, 예, 그리고 직접 또 우리 몸 자식이 담으셨던 또 기업이라면 더 잘 알고 계시겠어요. 네. 우리 자식이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데가 또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예. 정감이 가불에서 하왔죠. 근데 네. 조급하게 굴지 않고요. 네. 예. 여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 뭐 느긋하게 기다릴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예. 우선 다음 주까지는 65,100원 이상 돌파한다면 홀딩하자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예. 네, 잘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예, 다음 주에 다시 아이고, 한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연결을 받아봤습니다. 네. 또 문자 봐야겠죠? 계속 볼까요? 예, 벌써 11시 19분입니다. 네. 문자 바로바로 봐드릴게요. 대우증권입니다. 대우증권 매수하신 분 매수가를 확인해 보죠. 16,300원에 10%신데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언제쯤 사도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 오르면서 증권주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예. 참. 증권주가 과연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다른 건 없고요. 일단 이게 지금 이제 10,000원 정도 가격권에서 계속 지켜주게 된다면은 물타기를 하셔도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증권주가 최근에 반등을 줬던 때를 제가 체크를 하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요때 올해 1월달이죠. 올해 1월달 반등 주고, 그리고 올해 8월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등 준 게 언제냐면은 9월달이죠. 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구 간에 이때 당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월달에 20에서 국채 매입했죠. 1차일들, 2차일들 실시했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 부분 8월달 20에서 무제한 국채 매입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9월달 중순에 갭 상승하면서 대우증권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상한가 갔죠. 이날 뭐 어떻게 갔습니까? MBS 추가 매입한다는, MBS 무제한 매입한다는 얘기 나왔죠. 자, 공통점은 잘 보세요. 추가적인 공기 부양책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증권주가 반짝 반등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추세적으로 못 올라갔죠.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화면도 같이 본다면은 자,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 거래가 상당히 많았죠. 주식 수주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식 거래 자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2010년대에 뭐가 나왔습니까? 자문형 랩 나왔죠. 그러면서 증권사에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서 증권주가 크게 갔습니다. 그리고 증권주가 길게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래 대금 늘어날 만한 종목들이 나와야 돼요. 예. 자, 시간이 없는데 결론만 내드릴게요. 네. 자, 16,300원이신데 일단 1,500원을 지켜주는 전제하에서는 일단 지금 11,350원인데 1,500원을 지켜주는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은 파체화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타기는 하시고 반등 목표치는 14,000원 정도까지만 일단 먼저 좀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단기입니다. 이슈가 나왔을 때. 예. 정태근 팀장님, 제가 시간 다 됐지만 궁금한 게요. 지금 네. 비중이 10%신데 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좀 비중을 많이 실어서 사서요. 매수 단가 낮추고 좀 빨리 빠져나오는 건 어때요? 그게 좀 예. 가능하실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16,3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물타기를 하셔도 한 13,000 정도 가격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한 20%, 그러면 한 20% 되는데, 저 같은 경우 포트 100이라 봤을 때 20% 이상은 안 넘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거기에 대한 대응이 되신다면은 16,300원에서 11,000원까지 안 왔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제가 보기엔 20% 이상 안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대우증권 받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매수가 32,100원의 비중이 30%. 전망이 궁금하다고 203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예. 기관의 매수세 이후로 10월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3번님도 함께 문자 주셨습니다. 예. 이 종목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는데 신규 진입도 어떻습니까? 매수 문의까지요? 네. 예. 신규 진입은 조금 자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말에 타는 건 조금 위험할 것으로 보이고 우선 매수 준비신 분들은 네. 우선 한 5일선에서 10일선 사이에서 눌림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 좀 진입을 좀 해보시고 기간 매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좀 그렇게 좀 보시고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을 좀 위주로 좀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이분도 좀 수익권이셔서 좀 네. 말씀드리기가 좋은데 지금 LG 같은 경우는 지금 LG 쪽
그 디스플레이 쪽이 좀 업황이 좀 괜찮아진다는 얘기에 좀 IT 반도체 이쪽이 조금 지금 연말 계절적 성수기를 타서 같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LG 같은 경우는 LG 전자에 좀 호재를 좀 받아서 지금 LG 디스플레이 역시 또한 이렇게 급박한 좀 이렇게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대응하시는 손절가로는 한 11선을 좀 설정을 해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주봉상으로도 제가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다 지금 4주, 5주 만에 이렇게 급박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눌림목은 반드시 발생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적으로도 한 5일선, 11선 사이에서는 눌림목이 발생하실 때 지금 수익권이신 분이니까 그때 좀 파시고 매수를 하실 수 있으신 분은 그 부분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예. 목표가는 38,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신규 진입은 자제하시고요. 보유하신 분은 목표가 38,000원입니다. 예,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사고 싶은데 네. 지금은 아니군요. 그쵸. 예, LG 디스플레이 봤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바이오 스마트인데요. 네. 지금 6% 급등이 나오는데 장중에는 더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거의 상한가까지 찍었던 종목이네요. 네. 2,770원에 20%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네,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잠시만요. 이게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어제 좀 소식이 있었어요. 바이오스마트 계열사에서 예. 분자 진단기 개발했다는 얘기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점상을 갔는데, 자, 전체적인 추세를 본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 1,800원 부근에서 상승이 좀 시작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상승세가 지속이 될 건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분자 진단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얼마만큼 뉴스가 이제 소진된 건지 아니면 이걸로 추가적으로 갈 건지 그 부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본다면은 지금 1,800원 가격대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바닥 따지고 지금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이 중요한데 자, 오늘 점상을 갔다가 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시간의 거래 그리고 동시효과에서 점상으로 밀어 올렸는데 예. 물량이 그러니까 본인처럼 2,700원에 물려있던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점상가가 풀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올리더라도 추가적으로 뺐다가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거래량 확보라든지 그리고 여건이 될 때까지는 안 올리겠죠. 굳이 손해 봐가면서. 그래서 지금 오늘 상한가가 풀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2,200원 정도, 2,100원 정도까지 2,200원에서 2,100원까지 다시 한번 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어떻게 종가가 끝나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 2,500원 이상에서 끝나게 된다면은 이 종목에 관심 있다면은 2,500원 이상에서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한번 빠질 때 예. 재매수하는 쪽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이오 스마트 대응 전략자 드렸고요. 이제는 지난주에 상담받았던 종목들 AS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 이 시간에 정태근 팀장님께서 전화 네. 연결을 통해서 상담해 주셨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예, 종목은요, 바로 한국전력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이 지난주 이 시간과 오늘 이 시간 주가 흐름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네. 있어서 정태근 팀장님 의견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시청자님 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예, 한국전력 어. 계속 들고 계시죠? 네, 너무 많이 내려갔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악재가 겹쳐서 한 주 동안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정태근 팀장님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일주일 만에 뵙게 됐는데 참 갑자기 돌발적인 악재가 나서 상당히 좀 아쉽네요. 상담하고 나서 3만 원까지 접근을 하길래 예. 아이고 이거 매수가 회복하고 끝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4일 연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일단은 한국전력이 악재가 나온 건 아시지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어떤 시장적인 악재라기보다는 기업적인 악재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기관도 매도로 돌아섰고, 이거는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수급을 보면은, 자, 일단은 위쪽에 보는 게 일단은 최근의 수급 동향입니다. 수급 동향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 57만 주 정도 외국 기관들이 매도하면서 일단은 매수 쪽에서 매도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더 네. 중요한 건 오늘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반 쪽으로 매도로 지금 이제 돌아서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유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7,500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27,500원 전후에서 조금은 매도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인 만약에 리스크란 이런 부분이라면은 시장이 좀 해소가 된다면 올라오겠지만은 기업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 좀 올라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종목 기관들이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기관이 이틀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주가는 좀 약세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딴 거 다 제껴 두더라도 기관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손절적으로 아쉽지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시청자님, 네. 속상하시겠지만요. 네, 기업에 네. 문제가 있는 거라 주가가 언제 회복될지를 이렇게 예측하기가 참 힘들다는 말씀이세요. 네. 예, 지금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갖고. 네, 너무 제가 정도 많으신데. 사실은 한 2만 2년 정도 들고 계셨다고. 매도를 네. 하려고 했거든요. 예. 네. 근데 그때 상담했을 적에 조금 더 가져가라 그래갖고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아. 판단이 안 서는데요. 네, 시청자님, 지금 네네. 당장 팔기가 좀 힘드시다 하시면요. 다른 전문가님들 의견도 들으시고요. 또 이렇게 네. 좀 자료도 많이 찾아보시고 시청자님이 공부를 좀 하셔서 판단을 내리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늘 최선을 네. 다해드리도록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데요. 아쉬운 네. 소식을 전해드려서 참 죄송스럽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번엔 지난주 박소영 연구원의 AS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신일산업이었습니다. 매수가 1,400원에 비중이 80%. 박소영 연구원 의견은 우선적으로 보유하면서 1,200원 반등을 지켜보고 추가 전략을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아쉽게도 반등이 안 나오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옆으로 약간 기고 있어요. 네, 예.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아유, 예. 예. 이거 주가가 떨어져서 좀 걱정하시죠? 예, 네, 아유. 어떻게 그냥 들고 계세요? 예, 가지고 있죠. 뭐 아, 너무 손실이 그렇군요. 크니까. 네. 예, 비중이 80%시라고요. 예. 네, 저희가 빨리 박소영 연구원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네, 박소영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 속이 많이 상하실 것 같은데 좀 그때 저는 이제 1,200원 선에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좀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은 다음 주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근데 네네. 오늘 주가가 지금 1,000원 선을 깨면 동전주로 이제 좀 등락을 좀 거듭을 하고 있는데 우선 손절은 900원 선을 깨면 확실히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900원요? 네? 손절이 얼마라고요? 900원이요. 900원, 네. 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일봉에서 여기를 계속 900원 선은 900원, 1,000원 선은 꽤 지지를 해줬는데 지금 여기서 강한 이탈은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추세가 살짝 꺾인 걸로 봐서는 거기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봉 보시면은 지금 차트를 보실 수는 없겠지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주봉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 추세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안철수와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갔는데 지금 신일산업도 문재인 관련주, 인맥주로서 좀 힘을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맥주보다는 이제 대선이 가까울수록 정책주에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튈지는 모르겠어서 제가 보유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900원 그 선을 좀 지켜주시고 아니 거기까지 깨질 않는다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1,200원 예, 선에서는 어느 네. 정도 좀 또 비중 축소를 좀 하시고 그 다음 또 지켜보시는 게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다른 인맥주는 우리들 생명각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올라가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대장주랑 좀 경향이 다르죠. 네. 신일산업이 대장주까지는 아니라서 그만큼 예. 주가에 좀 호재는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손절가 900원은 꼭 지켜야 되겠다, 그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네. 예. 예. 그렇습니다. 좀 손실은 크지만 그래도 더 큰 손실 막기 위해서 손절가 꼭 대응하시고요. 네. 마음 같아서는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은요, 참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미국 대선처럼요. 자, 두 분의 전문가 별표가 나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요.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제이비스탁의 박소영 연구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두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어제 두 후보 측은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단독 회담을 갖고 단일화를 포함한 7대 합의 사항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정당 혁신과 정권 교체를 위한 연대 방향 등을 담은 새정치 공동선언문을 우선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 공동선언문 작성을 위해 양측에서 3명씩 참여하는 실무팀을 오늘 구성할 예정이며 공동선언문은 2일에서 3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후보 측은 투표 시간 연장을 위해 서명운동을 포함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문 후보는 어제 안철수 후보와 꼭 단일화해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께 기쁜 소식들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새로운 정치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합의안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공동선언문 발표 이후 단일화 협상팀을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어제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중임제 개헌 시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당선을 전제로 대선 이후로 못 박았습니다. 박 후보는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도 밀실 공천을 없애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초반 개표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민 롬니 후보보다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8시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일리노이주, 매사추세츠주, 메릴랜드 등에서 모두 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비해 롬니 후보는 조지아, 인디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모두 56명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최대 격전주로 꼽히는 플로리다주의 출구조사 결과가 오바마 50%대 롬니 49%로 나타나 오바마 대통령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득표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47%로 52%를 확보한 롬니에 다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 상태이거나 구직도 하지 않은 20대의 비율이 25년 만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구직기간 1주 기준으로는 9월 20대 연령층의 비경제활동 인구가 38.7%를 차지해 24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직기간을 4주로 한 20대 비경제활동 인구는 9월에 238만 3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만 6천 명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축소로 비자발적인 실업 상태가 늘고 있는 데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스펙 쌓기를 위해 자발적으로 비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도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 이 시간 종목회익 서비스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무료 문자와 전화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 대선이 정말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네요. 예, 그러네요. 네. 그리고요, 또 하나 공지 앞서서도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내일은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증권시장 역시 1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늦춰져서 시작이 되고요. 저희 방송도 11시가 아니라 12시에 시작이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내일은 12시에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종목 퀵 서비스. 퀵 서비스. 수고하셨습니다.